지 백두산. 어? 백두산. 여기 있네. 맞죠? 유튜브로 보면 좀 잘 보이니까 유튜브로 보세요. 소리는 외로는 켜놓고요. 알겠습니까? 백두산이 어딘지는 대충은 다 알잖아요. 맞죠? 우리나라의 저 북쪽 지역. 개마고원 끄트머리. 여기 백두산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시연아, 추시연 씨. 다 화면을 끄고 있는데. 좀 켜주면 좋겠습니다. 시연아, 추시연, 추,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애취. 시연아, 추, 미스 추? 네. 네. 이게 쌤 마지막 7교시라서 이게 되게 오버하고 있습니다. 힘내보려고. 그랬어요. 자, 백두산에서 흘러내리는 강이 뭐가 있을까? 되게 유명한 강. 강이요? 강이, 여기에 흐르는 큰 강이 있을 것 같은데. 힌트를 압록강? 그렇지. 압록강. 이거 압록강입니다. 하나 더. 하나 더요? 하나 더. 압록강이 흐르고, 여기 압록강입니다. 잘했어요. 하나 더. 한강? 한강! 모르겠어요. 너무한 거 아니니? 두만강! 정도는 알 거라 생각했는데. 물론, 북한에 있어가지고 우리 가본 적도 없고, 그냥 교과서에서만 봤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나도 잘 몰라요. 이 두 개 말고는 사실은. 알겠습니까? 압록강, 두만강. 이거는 그래 대충 알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것도 일단 잡아주세요. 이게 두만강이고 이건 압록강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간도 얘기는 일단은 간도는요 섬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독도랑 교과서에 같이 붙어놔가지고 이 같은 섬인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 간도는 일단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요 백두산 일대, 백두산 근처에 요 일대를 갖다가 간도라 불러요. 물론 여기도 포함하겠다. 여기까지 포함하는 지역을 갖다가 대충 뭐라 부른다고? 오이야. 이게 뭐라 부른다고? 여기를 뭐라 부른다고? 여기 지역을 간도라 불러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국경선을 우리 한반도를 생각해봐. 보통 이제 압록강, 두만강까지 우리 조선이라 생각하지만 요 북쪽에도 분명히 우리 민족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요 지역이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여기만 다 살고 있고 여기는 하나도 안 살고 그건 아니거든요. 이때는 국경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 건너가서 많이 살았었어요. 압록강이 깊은 강이 아닙니다, 사실. 알겠어요? 압록강이 겨울 되면 얼기 때문에 걸어도 건너갈 수 있고요. 좀 좁은 데는 걸어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얼어버리면 건너가는 건 문제도 아니라고요. 이거 다 건너갈 수 있다니까. 이해됩니까? 어쨌든 이 지역에는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간도라 불리는 지역이 여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근대 이전에 너네 알다시피 청나라가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라? 청나라가 이제 만주족이 세운 나라거든요. 이 만주족이 여 일대에서 자기들이 세력을 키웠던 거야, 사실은. 이해됩니까? 17세기에 만주족이 청나라 세울 때, 후금을 세울 때 여기부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이 청이 나중에 이 조선하고 전쟁도 벌이고 뭐 이러면서 청나라가 사실 더 커지게 되죠. 더 커지게 되고 청나라와 조선 간에 영토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영토 분쟁.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영토 분쟁은 일본과 우리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만 알고 있지 영토 분쟁도 아니죠.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니까. 진정한 영토 분쟁은 바로 이겁니다. 알겠어요? 진정한 영토 분쟁은 청나라와 조선 간에 있었던 이 영토 분쟁이 바로 17세기에 일어났던 거였었어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그 영토를 어떻게 명확히 하느냐의 문제, 이해됩니까? 그게 이 간도 문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숙종 때 얘들아, 이 숙종 때 처음으로 이제 영토를 갖다가 명확하게 했긴 했었어요. 알겠습니까? 목극동하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 또 안 난다. 이렇게 바보같이 생각나니. 목극동이랑 그 오라총간 목극동. 오케이? 목극동이랑 왜 오잉? 여기
맞아요. 저 이의복, 조태상, 이 조선인 관료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을 답사하고 청나라와 조선 간의 영토를 확실히 하자 해가지고 잡사를 끝낸 끝에 뭐를 만들었냐면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든 거야. 이게 이제 영토를 갖다가 명확하게 그 구분하는 어떤 비석과 같은 거였죠. 이해됩니까? 그 여기에 적혀 있는 게 뭐냐면 이 서쪽은 압록강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 요거 중요합니다. 토문강을 기준으로 영토를 정한다는 게 백두산 정계비의 핵심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백두산에 실제로 있었어요. 부서지고 없어졌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토문강을 갖다가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건데, 토문강이 이건 뭐야? 토문강이 뭐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여튼 이게 이제 숙종 때 마무리됐던 백두산 정계비에 대한 얘기였어요. 뭐 이게 일단락 됐는데, 얘들아. 문제는 이제 근대로 갈게요. 근대 이후. 근대라고 하면 이제 19세기에 와서, 얘들아. 간도를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네, 여기 봐봐. 앞에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 이제 너네가 이제 120회에 나온 얘기를, 이거는 책에 안 나오는 거고, 이제 요거 나오는 거야. 자, 19세기부터 얘들아, 조선인들이 여기에 많이 넘어가서 살기 시작해요. 이해됩니까? 이게, 세도 정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향 버리고 이 만주로 건너갔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조선인들이 많이 넘어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이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자기들이 어떤 고향과 같은 곳이라서 이걸 봉금 지역이라고 정해놓고 못 들어가게 막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건너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야. 19세기에 와가지고 다시 영토 분쟁이 또다시 제기돼요. 이해됩니까? 또다시 제기됐는데,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바로 이 토문강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토문강의 해석. 이 해석 문제가 청나라와 우리 간의 어떤 영토 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조선은 이 토문강을 갖다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토문강이다. 말 그대로 토문강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고, 청의 주장은 이게 두만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는 이 압록강, 두만강만 있는 게 아니라 강이 되게 많이 흘러요, 이렇게. 많이 흐른다고요. 막 흘러내린다고. 그래서 간도가 왜 간도냐면, 이 강들이 막 거미줄처럼 흘러내리니까, 이해됩니까? 너네 안 가봤잖아, 이게 맞죠? 나도 안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강들이 거의 거미줄처럼 이렇게 얽혀있고 막 흘러내리다 보니까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이 강들이. 그래서 이 섬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간도라 부르는 겁니다. 알겠어요? 어쨌든 이 지역을 가지고 간도로 부르는 이유는 그런 건데, 강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가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청나라는 이거 두만강이다. 토문강은 이 두만강 요거를 말하는 거다. 아니다. 여기 보면 실제로 토문강이 또 있거든요. 송하강의 지류 중에 토문강이 있어요. 토문강이 또 있어요. 조선의 주장은 이게 토문강인데 왜 자꾸 너네가 두만강을 갖다가 토문강이라고 하냐라고 하는 게 영토 분쟁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때는 얘들아, 이 사람들이 17세기에 이 숙종 때 이 토문강을 명확히 했으면 좋을 텐데, 조선에서는 아마 명확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이게 이 당시 두만강이 있는데 두만강과 토문강은 발음상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좀 명확히 하자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문제가 불거진 거죠. 청나라는 어쨌든 두만강이라고 했던 거였고, 조선에서는 토문강이 그 토문강이다. 그래서 우리 청나라와 이 영토 분쟁이 되는 이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이 되는 거겠죠. 두만강과 요 토문강 사이의 요 지역을 갖다가 누구의 영토냐. 알겠습니까? 이 문제가 바로 이 영토 분쟁이었습니다. 청나라와 겪었던 영토 분쟁. 오케이?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런데 알다시피 이게 문제가 1880년대가 되면 우리가 이모군란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모군란까지 겪으면서 청나라의 어떤 내정 감압이 되게 심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영토 분쟁은 일단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았다가
이제 1897년에 우리가 이제 사실상 청나라가 청리전쟁 패배하면서 우리가 이제 자주 뭐 거의 이제 청에 대한 사대도 끝냈잖아요. 그러면서 대한제국이 성립하죠. 대한제국이 성립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이제 제기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시 제기된 거고 우리는 일단 거기에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03년에 이범윤을 북변 간도 관리사로 임명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독도도 되게 좀 우리가 잃어버린 영토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건 아니죠.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이 자꾸 자기 땅에 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간도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봐봐, 되게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보세요. 요거부터 핵심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게 이 부분이니까 북변 간도 관리사로 임명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이 지역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관리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알다시피 1905년에 뭔 일이 생깁니까? 1905년에 을사늑약을 체결하지. 이게 뭐예요? 을사늑약. 뭐 모르는 사람 없죠. 이 일본에게 외교권을 넘겨준 거잖아. 우리가 외교권을 상실했지. 외교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자, 우리가 지금 청나라하고 이렇게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데,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서 이 문제를 갖다가 외교권을 상실하면서 청나라와 외교를 벌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알겠어요? 사실상 청나라하고 일본 간에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해결하게 된 거야. 우리는 외교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했을까, 일본이?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게 이제 1909년입니다. 1909년에 이걸 체결하죠. 빠밤. 끝나갑니다, 이제. 자, 이때, 자, 청은 알다시피 이 땅을 갖다가 자기 땅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돼요.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도 지역을 청의 영토로 사실상 편입하게 되고, 알겠습니까? 이 나오고 있나? 여기 나오네. 자, 일본은 이 지역을 갖다 청나라에 넘겨주는 대신에 걔네들이 뭐 바보도 아닌 이상 그냥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맞죠? 물론 이 땅이 조선과 청나라 간에 겪었던 그 분쟁 지역이지만 이걸 갖다 일본이 지 맘대로 처리했던 거지. 대신 청나라한테 얻어낸 게 있었어요. 그럼 뭘까? 잘 알아두세요. 남만주 철도 부설권. 그걸 청나라한테 얻습니다. 알겠습니까? 보고 있나?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갖다가 청나라한테서 얻어내는 대신에 간도 지역에 대한 어떤 영토 분쟁을 갖다가 청나라의 주장대로 들어준 사건. 이게 바로 간도 협약이랍니다. 오케이? 간도 협약. 자,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국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간도가 우리 땅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어요. 간도가 우리 땅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어. 이게 청나라하고 이 조선 간에 어쨌든 논쟁이 되는 거니까 우리 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분명한 건 이때 조선인들이 많이 여기서 살고 있었고, 이게 됩니까? 그래서 또 대한제국 시절에는 북변간도 관리사라 해가지고 여기 관료도팡 해가지고 우리 지역처럼 다 쓰렸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일본이 청나라한테 모든 지역을 다 넘겨줘 버렸죠. 그리고 일본의 이익이 되는 남만주 철도 부설권 이걸 청나라한테 얻어내면서 이 지역을 갖다가 청나라의 영토를 완전히 이제 그냥 넘겨버린 사건. 이걸 갖다가 간도 협약이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지금도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너네 그 범죄도시에 보면 나 연변에서 왔어요 하는 사람 있잖아. 이름 갑자기 안 나노? 뭐 있노? 그게 뭐지? 얘기 좀 해줘. 보고 있으면. 그 범죄도시 봤죠? 그 조선족이잖아, 조선족.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국적은 중국인이지만 사실상 우리하고 똑같은 동포예요.
연변이 여기 있습니다. 연변. 조선족 연변 자치주가 여기 있어요. 자치구가. 알겠습니까? 이거 한인들이 여기 되게 많이 사는,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지금도. 지금은 많이 뭐 떠났다 하던데,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상 우리, 역사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우리 민족에서 다 살고 있는 곳인데, 저렇게 간도 협약 때문에 전부 다 중국인으로 이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영토와 우리 동포들까지 전부 다 중국인이 돼버린 거죠. 그 사건이 바로 간도 협약. 책에서는 몇 줄 되지도 않는 설명이지만,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얘들아, 이 얘기는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는 독립운동 기지 만들기가 좋겠나 안 좋겠나? 좋은 것이죠. 이해됩니까? 여기서는 일본의 감시도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예, 독립운동을 이어가기도 좋고, 그래서 이 지역을 잘 알아두세요. 여기를 서간도, 여기는 북간도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윤동주가 별을 헤아렸던 명동촌도 여기 있어요. 알겠습니까? 용정촌, 용정, 명동, 윤동주의 고향! 알겠습니까? 문학시에 나오는 거. 여기가 명동입니다. 서울의 명동이 아니에요. 끝! 시연아, 듣고 있니? 시연아? 네, 네. 더 할까요? 그만둘까요? 그만해요. 알았어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죠? 빨리 끝내주니까. 네, 이러면서도 진돈 다 나갈 수 있는 이 능력자. 알겠어요? 대신 너네 지금 안녕하세요. 숙제를 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숙제 그게 안 보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오케이? 뒷부분은 그거 중요한 거 많이 있으니까 꼭 봐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우리 너네 나오면 3단은 바로 건너뛸게요. 오케이? 시연이 알겠어요? 네, 네. 태영이 알겠어? 태영씨.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그러고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 날에는 수업 있나, 나랑? 없네요. 이제는 학교에서 쭉 만납시다. 안녕. 마지막 올라온 수업이네, 이게. 헐. 자, 나가도 됩니다. 얘들아, 나가도 됩니다. 여기까지. 네.